안녕하세요. 황금알이 금동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공급발 경제 위기예요. 경제의 양대 산맥이 수요와 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가 지속 번영하려면 이 두 요소가 함께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산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부터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식료품까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물건은 없는데 돈만 많으니까 서로 많이 낼 테니 자기한테 달라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흥정에서 이미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도 판매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공급자는 명분이 확실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랑 식료품이 유통이 안 돼. 중국 봉쇄로 지금 중간재가 없어. 실제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재고가 있다면 사실 이번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공급, 이 서플라이 쪽은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경제학에서 공급에 필요한 3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제 랜드, 레이버, 캐피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같은 개인을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위한 리서치, 금융 서비스, 유통망 확보와 같이 상품을 더 잘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렵고 복잡한 데다 시행착오까지 많은 일들을 민간 주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서플라이 쪽에는 주로 이제 간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면 R&D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무역 협정, 세금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공산업의 민영화,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디맨드, 소비 혹은 이제 수요 쪽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좀 쉬워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좀 더 채워주고 소비를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세금 감면 혹은 이제 환급해 준다든지, 저소득층 지원 같은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아예 이번 코로나 때처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요. 원래는 이런 지원들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공급이 늘어서 다시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다시 공급 쪽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위한 사업의 확장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특히 에너지나 농업의 경우 토지가 기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이번 전쟁으로 공급이 막혔어요. 그럼 다른 누군가 땅을 사서 천연가스를 판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는 것뿐 아니라 막상 유통이 시작될 즈음에 전쟁도 끝나고 전반적인 세계 정세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러시아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공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업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보통 이제 수요발 경기 침체와 공급발 경기 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먼저 수요발 경기 침체는 거의 대부분 이제 cyclical business cycle, 즉 경기의 순환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경기의 확장기에는 개인이 좋은 직장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수입과 대출을 활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거죠. 당연히 기업도 이런 소비 덕분에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고 이 수익으로 다시 개인에게 고소득의 좋은 직장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좋은 시절의 특징이 바로 개인이 대출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외제차도 한번 타보고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하고 여유 자금으로 명품도 한번 사보는 거죠. 이러다 대출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개인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바로 경기 수축기의 시작인 거죠. 원리금 납부로 소비가 줄어버리니까 회사의 매출도 줄고 좋은 직장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경제의 확장과 수축은 모두 우리의 소비 패턴과 대출이라는 금융 서비스가 맞물려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확장과 수축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금융 정책과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재정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 디맨드 사이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정부의 정책은 리세션, 경기 후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수축과 확장을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더 심화될 경제 위기는 공급발 경제 위기예요. 이런 공급발 경제 위기는 전쟁, 자연재해, 무역 분쟁,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실제로 생산과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거죠. 공급 부족은 물가 인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물가 인상은 또 전반적인 산업의 비용 증가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거죠.
수익이 악화되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 그래도 물가도 오르는데 소비는 더 위축되면서 심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후퇴, 리세션은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자동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 확장기에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투자가 많다는 건 좋은 거지만 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투자처에도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 수축기에 이런 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경제 수축기에는 생산성이 낮은 개인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승진이 누락되겠죠. 이렇게 경제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비효율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한다는 거죠.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번 경제 위기, 경기 후퇴, 스태그플레이션, 미래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경기의 순환은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위기도 정부들이 억지로 지연시킨 만큼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아마 잘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조로 많이 개편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기에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 지금같이 위기 때 개인의 능력을 잘 개발한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나 개인 사업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